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문 시간 6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24절기 겨울과 관련된 계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등교 수업으로 배우는 반도 있을 거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줌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 온라인 수업에 참가하지 못한 친구들이 들을 수업인데요. 보통 줌 수업으로 많이 들었을 텐데 만약에 줌 수업을 듣고도 또 보충을 해야 할 게 있다. 프린트를 다 못 채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 수업을 듣고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을에 이어서 겨울과 관련된 절기 6가지를 배움으로써 24절기를 모두 수업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수업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 24절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날씨와 관련이 있는지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풍속들 또 음식들이 있으니까 한번 수업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프린트를 보는 친구들은 맨 처음에 세 줄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을과 관련된 절기를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못한 친구들은 한번 그 연습장에 한번 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복습하기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난 시간 가을과 관련된 절기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계절별로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빈칸에 알맞은 절기, 그 절기의 의미를 문장에서 찾아보고 그것에 맞는 절기를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채워볼게요. 자, 2번 복습은 가을과 관련된 계절을 가을의 계절에 있는 그 절기 6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채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괄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땡땡이 되자 선선한 바람이 몰려와 더위가 서서히 가셨다. 아침이 되면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히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길어지다 보니 찬 이슬이 맺히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괄호를 한번 채워볼게요. 일단 힌트를 주면 가을과 관련된 문장이 시작됩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우리 절기 6가지 중에서 뭐가 있었죠? 네, 가을에 들어선다 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입추가 있었죠. 네, 입추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쓰는 입추의 한자어는 설립, 들어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을추 이렇게 해서 입추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선한 바람이 몰려와서 더위가 서서히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더위가 서서히 가셨다라는 절기 뭐가 있었죠? 처서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절기를. 자, 처서의 한자는 뭐였나요?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지만 그치다. 그쵸? 이렇게 쓰이는 처. 그리고 우리 여름에서 소서 대서할 때 배웠던 덥다 서 할 때 그 서가 있었죠. 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아침이 되면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슬점, 밤 기온이 이슬점으로 내려가서 아침이 되고 보니까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히는 그런 절기. 뭐가 있었죠? 하얀 이슬을 그대로 따서 백로라고 했었어요. 그죠? 백로에서 백은 흰백, 희다, 하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로는 좀 복잡했는데 이 위에 있는 이 비유자는 날씨를 의미했고 밑에 있는 이 한자는
로라는 음을 가져왔다고 했죠. 그래서 백로였습니다. 그 다음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자,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밤의 길이가 제일 길다는 게 아니라 가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을이 되기 전에 우리 여름이 있죠. 여름. 자, 여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어땠나요? 낮과 밤의 길이를 비교해 봤을 때 여름 절기 중에서 하지라는 절기는 낮이 가장 길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름이라는 계절에 가장 긴 때, 낮이 가장 긴 때를 하지라고 했었는데 가을은 이런 상황에서 밤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낮이 가장 길었는데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낮과 밤이 결국 같아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 라고 해서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절기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했었지? 네, 추분이라고 했었죠. 추는 가을이라는 계절에서 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2등분한 것처럼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분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 다음 밤이 길어지다 보니 찬 이슬이 맺히고 자, 날씨가 점점 서늘해져서 이슬이 차가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 이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뭐였나요? 맞아요. 한로였죠. 가을에는 이슬과 관련된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흰 이슬을 의미하는 백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찬 이슬을 의미하는 한로가 있었어요. 자, 한로에서 한은 차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차다한이라는 한자를 썼었고요. 로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슬로라는 한자를 썼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네, 모양이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 모양을 보고 이슬이었지 하고 생각해내는 정도는 복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서리가 내렸다라고 했네.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이라는 절기였죠. 상강에서 상은 얘도 날씨를 의미하는 한자여서 위에 비유가 들어갔고 상이라는 음을 가져오는 이 한자가 있었어요. 서리상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이런 서리가 내리다라고 했으니까 강은 내릴 강이라는 한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모양은 조금 복잡하지만 각각 한자에 다 의미와 관련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마지막으로 상강까지 6개의 가을에 관련된 절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기억나나요, 여러분? 네, 기억 잘 하시고 그 다음 그러면 오늘은 겨울과 관련된 절기를 배울 건데요. 자, 사계절 중에 마지막 겨울은 어떤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수업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늘 해왔던 것처럼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고 두 번째는 겨울과 관련된 마지막 6절기 남은 걸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노래, 동요에 맞춰서 우리 절기를 한번 복습을 해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등교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일단 어떤 동요로 절기를 다시 노래로 학습할 건지 맛보기로 살짝만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겨울과 관련된 절기 학습 목표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24절기 중 겨울에 해당하는 절기와 관련된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론 절기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그 한자를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한자 모양을 봤을 때 이건 어떤 뜻이야? 이 한자는 어떤 뜻이야? 하면서 두 개의 한자가 합해져서 그 절기의 날씨, 특징을
알 수 있어. 의미를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절기의 풍습이 뭐였지 하는 그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는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떤 절기부터 배울지 자, 프린트 펴보고 프린트 있는 친구들, 그리고 프린트 채워야 하는 친구들도 이거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꼭 프린트 잘 채워서 나중에 검사할 때 문제 되는 게 없도록 한번 준비를 해놔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입동이라는 절기예요. 우리 매번 계절을 배울 때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건 뭐였나요? 네, 춘이었죠. 그죠? 그리고 여름은 뭐였나요? 하였어요. 자, 가을은 뭐였나요? 방금 했던 거, 추. 그치? 그리고 지금 겨울은 동. 그래서 시작된다, 들어서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다음에 오는 한자들이 춘, 하, 주, 동 해서 총 4계절을 의미하는, 계절을 각각 의미하는 한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과 관련된 절기의 첫 번째 절기는 서다립. 그래서 들어서다 라는 뜻을 가진 서다립이라는 한자와 계절을 의미하는 겨울동 이 한자가 합쳐져서 겨울에 들어서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입동에 관해서 겨울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그 영상 안에 입동 절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짧은 영상이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네, 영상 모두 잘 시청했죠? 네, 조금 짧은 영상이긴 했지만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 영상에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들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이 겨울잠을 잘 채비를 한다라는 게 선생님은 이 영상을 보고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급식 먹을 때 항상 식판에 있는 음식, 김치가 있죠. 네, 이 김치 담그는 김장이라는 그런 문화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어요. 또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 네, 먹이를 주거나 시루떡을 쪄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 고사 지내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죠?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 보리 잎으로 풍년, 흉년을 점치거나 날씨점, 이 입동이라는 절기의 날씨를 보고 이번 겨울이 춥겠구나, 그래도 덜 춥겠구나
하는 날씨점을 보는 입동보기라는 이런 날씨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기억나나요? 이 정도? 네, 선생님도 좀 보면서 많이 까먹었는데 이 정도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입동이라는 이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풀이 의미 시기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입동의 풀이는 겨울에 들어서다예요. 겨울은 겨울 동자, 그리고 들어서다는 서다 립자 해서 입동 이렇게 풀이를 했었죠. 그래서 의미는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기와 관련해서 다시 봄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봄은 몇 월이 시작이었죠? 네, 양력 2월부터였어요. 그래서 2월, 3월, 4월. 그리고 여름은 몇 월부터였지? 5월, 6월, 7월. 그리고 가을은 8월, 9월, 10월.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겨울은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을 거치고 1월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겨울에는 11월부터 1월까지에 대한 절기 6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력 초 11월 초에 해당하는 11월 7일에서 8일경을 입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풍속으로는 첫 번째로 김장, 두 번째로 입동 보기를 적어놨는데 우리 김장은 어떤 음식을 만드는 문화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많이 먹는 앞에서도 말한 김치를 먹는 그 김치를 담그는 문화인데 이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담그는 아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1월이 되면요. 김장할 시기라고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말하는 그런 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먹을 김치를 다 담는 거기 때문에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같이 담은 걸 집집마다 나눠서 가져가고, 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치 같은 음식들은. 그럼 아까 영상에서 왜 입동이라는 이 절기에 김장을 한다고 했을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김치가 주재료가 배추나 무죠. 그런데 이런 배추무가 입동 전후로 먹었을 때 아주 맛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이때 김장을 한 다음에 김장을 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좀 익히잖아요. 이때 먹어서 그 추운 날씨를 거쳐서 이제 먹는 그런 김치가 숙성이 아주 잘 되고 맛있게 익는다고 해서 이 입동 11월 초부터 김장철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입동보기라는 날씨점을 보는 건데, 자, 이때는 입동 때의 날씨를 보고 그 해의 겨울이 추울지 더울지래. 추울지 아니면 덜 추울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동보기라고 해서 풍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동과 관련된 내용이 이게 끝이고, 참고로 또 이렇게 보면, 이거 뭐 하는 장면이죠? 네, 이게 바로 김장을 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김치 속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배추를 절여놓고, 이렇게 절여놓은 배추랑 속을 같이 더해서 막 배추에 발라서 이렇게 김장을 하곤 하죠.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김장을 하나요? 자, 그러면 김장을 할 때 어떤 시기에 하는지 우리 집에서 김장을 하네? 하고 달력을 보니까 입동이 가까워져 있어. 아니면 입동은 좀 지나 있어. 이런 식으로 절기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게 이런 김장입니다. 그 다음, 소설이라는 절기 두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배울 겨울을 보면요. 겨울에 대한 절기 6가지를 먼저 맛보기로 보면 우리가 일단 지금 배운 입동이 있었고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소설이 있어요. 자, 먼저 소설은
작다라는 뜻을 가진 작을 소를 쓰고요. 그 밑에 나오는 설의 의미를 보니까 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날씨 중에서 겨울 하면 눈이죠. 여름 하면 비고, 그치? 그래서 눈설이라는 한자가 나와 있는데 이 한자도 역시 기후, 날씨와 관련된 한자라면 이 한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 비오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한자까지 합해서 눈설이라고 알고 있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설국열차라는 영화 알아요?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같이 찍은 이 설국열차. 배경 중에서 눈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설국열차 영화에. 이 설. 얘가 눈이라는 의미라는 거.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소설인데, 눈과 관련된 날씨 중에서 소설을 배웠어. 그리고 얘가 작을 쏘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또 설로 끝나고 이렇게 빈칸. 얘를 채워보면 뭘까? 유추해 볼게요. 작다라는 뜻이니까 반대로 크다라는 뜻을 가진 대설이 나와요. 자, 그리고 계절마다 네 번째에는 낮과 밤의 길이와 관련된 그런 절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봄이면 춘분, 여름이면 하지, 가을이면 추분 이렇게 배웠었죠. 겨울이면 뭘까요? 겨울이면 하지에서 얘 빼고 동지라는 계절이 나와요. 절기가 나와요. 동지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다른 절기보다 많이 들어봤을 것 같거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지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 하면 생각나는 날씨라고 했을 때 엄청 추운 거, 그리고 눈 이렇게 생각나는 친구들 많을 텐데 그래서 한이 들어간 절기가 또 마지막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땡한, 땡한 이렇게 나와요. 자, 두 가지 세트로 나오는 거 뭘까요? 여기 소대가 있네. 그치? 뭘까? 맞아요. 여기는 소한, 여기는 대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입동 동지 말고 이제 기후, 겨울의 기후인 눈, 추위와 관련된 게 소설, 대설, 소한, 대한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해서 6가지를 우리가 겨울과 관련된 절기로 배웁니다. 좀 겨울에는 이 이름에 추운 게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기억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은 그럼 어떤 풀이 의미, 시기, 풍속이 있는지 우리 두 번째 프린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프린트의 소설, 모양과 뜻, 음은 각각 잘 써주시고 자, 풀이를 보면 작은 눈이라고 되어 있죠. 작은이라는 뜻을 가진 소, 눈이라는 뜻을 가진 눈설이 합해져서 소설이라고 해요. 의미는 첫눈이 내리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에 많이 눈이 내리지 않지만 추운 곳,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추운 지역, 그리고 경기 북부 이런 데서는 첫눈이 좀 빨리 내리기도 하죠. 자, 그리고 시기는 양력 11월 22일에서 23일경이다. 그래서 우리 11월에 해당하는 절기는 입동과 소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때 풍속을 보니까 김장이 또 있네. 그래서 이렇게 11월은 입동소설을 합해서 김장철이라고 해요. 11월은 김장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장에 관련된 건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세 번째 소설 말고 이제 대설입니다. 눈설은 방금 앞에서 한번 썼으니 큰 대만 한번 볼게요. 자, 소의 반대인 대가 왔어요.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풀이는 어떻게 될까? 풀이는 그대로 큰 눈이 되는 거야. 크다라는 뜻을 가진 큰대, 눈이라는 뜻을 가진 눈설이 합해져서 대설이라는 절기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의미는 큰 눈이라는 풀이에 맞게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를 대설이라고 합니다. 자, 시기는 지금 여기 양력 11월 22일, 23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소설이었죠. 그죠? 이제 대설부터는 12월로 들어서서 12월 7일에서 8일경이라고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잘 기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절기인 동지에 들어가 볼게요. 자, 동지. 우리 익숙한 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지가 왜 익숙할까요? 맞아. 동지에 뭘 먹지, 우리가? 팥죽을 먹지, 팥죽. 팥죽을 도대체 왜 먹을까? 그게 낮과 밤의 길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동지에서 동은 겨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절기 중에서 계절이 들어가면 규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그대로 써보면 한번 입춘부터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맞나요? 그죠? 그 다음, 입하, 소만, 그 다음 뭘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자, 이렇게 소서, 작다가 나오면 보통 대서, 이렇게 날씨 앞에 소, 대가 붙어서 이렇게 규칙이 생기죠. 그 다음, 입추, 처서, 백로, 그 다음 뭐지? 추분, 한로, 상강. 자, 마지막 6개. 우리 오늘 배우는 거, 입동, 그 다음, 소설, 대설, 동지, 그 다음, 소환, 마지막으로 소의 반대인 대한. 이렇게 있잖아. 자, 소서, 대서, 소설, 대설, 소한, 대한. 이런 식으로 소대에 맞춰서 날씨 앞에 소대가 붙은 거 알 수 있겠죠. 얘는 더운 거 앞에 소대가 붙었고, 얘는 겨울 앞에 눈 앞에 소대가 붙었고, 얘는 춥다라는 뜻을 가진 얘 앞에 소대가 붙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아까 맨 처음에 살펴봤던 계절의 시작을 알릴 때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춘, 하, 추, 동 이렇게 사계절이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동지도 보면 춘분, 하지, 추분, 동지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규칙이 춘, 하, 추, 동 이렇게 찾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계절이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분이 들어갔을 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를 의미하고 지가 들어갔을 때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거나 밤의 길이가 가장 길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하지는 낮이 가장 길었었잖아요. 그죠? 동지는 밤이 가장 긴 그런 절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보면 계절이 들어가는 겨울동이라는 한자가 있고 그 밑에는 그 옆에는 하지에서 배웠던 지극할지라는 한자를 씁니다. 이렇게 쓰는 한자인데 얘는 길다. 그만큼. 그죠? 되게 좀 극단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의 풀이 의미 시기 풍속을 이제 보면 풀이는 그대로 하면 겨울이 지극하다라고 해서 겨울동, 지극할지 이렇게 동지라고 합니다. 의미는 이번엔 겨울엔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날씨만 봐도 여름에 비해서 점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맞죠? 해가 빨리 져서 빨리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12월 이맘때가 되면 12월 22일, 23일 이 경이 되면 이제 해가 제일 빨리 져서 한 5시에도 어둑어둑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양력 12월 22일, 23일경에 동지 절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풍속으로는 동지에 먹는 팥죽이라고 해서 동지 팥죽이라고 하는데 왜 동지에 먹을까? 왜? 자, 우리 팥이라는 이 음식이 누가 가장 무서워하게 해요? 맞아요. 보통 악귀라고 하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도깨비, 귀신 이런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어, 음, 어, 무서워하는 음식이에요. 피와 비슷하다고 해서 팥죽을 만들면 피와 비슷해진다고 해서 되게 싫어하는데 이 팥이라는 거가 얘네가 싫어하는 거잖아. 근데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면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 기니까 얘네들이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 밤 시간을.
그래서 가장 긴 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에 대문 앞에 이렇게 팥죽을 뿌려놓으면요. 얘네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기를 쫓는 용도로도 쓰이고 이렇게 악기를 쫓는 용도로 팥죽을 대문 앞에 뿌려놓은 다음에 대문 앞에 묻히거나 뿌려놓은 다음에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 맛있게 팥죽을 먹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짓날에 먹는 팥죽이 유명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동짓날에 팥죽 먹은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줌 수업할 때 물어봤더니 굉장히 많고, 이 동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팥죽 먹는 날, 이렇게. 그 팥죽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냥 팥을 끓여서 하는 게 아니라 밥도 넣고, 그리고 이 하얀 아이들, 건더기로 이 하얀 아이들을 넣어서 먹는데, 얘가 찹쌀이에요. 찹쌀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걸, 새알심이라고 해요. 새알심. 이렇게 동글동글한 건더기를 새알심이라고 하는데 이 새알심을 넣어서 먹는 게 맛있어요. 줌 수업에서도 친구들이랑 얘기했던 건데 어떤 친구가 자기는 팥죽 먹을 때 이 새알심만 골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똑같거든요. 이 떡 같은 얘 새알심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맞아 맞아 선생님도 그랬어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동짓날에 먹는 팥죽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못 쓴 친구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쓰시고, 다 쓴 친구들은 이제 5번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5번째, 이제 추위와 관련된 절기 2가지가 남았는데, 추위와 관련된 절기 중에서 추위가 이제 시작되는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겠습니다. 추위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그전까지는 안 추웠는데 이제 추위 시작 이게 아니라 원래 서늘서늘하고 추웠는데 지금도 사실 10월 날씨인데도 되게 춥다고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소환이 되면 더 강추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환 말고 이제 뒤에 대한도 배우는데 우리가 배우고 나면 알겠지만 얘가 큰 대를 쓰기 때문에 이 날씨가 더 추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국 기준으로 소한 대한을 이름을 지은 거고 실제로 지금 우리 날씨는 소한이 가장 춥다고 말해요. 우리나라 위치에서의 날씨는 대한보다는 소한이 가장 춥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봤을 때는 대한이 가장 추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소환이 춥다고 해서 이 대한 소환이 들어간 속담들도 되게 많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자, 소한에서의 소는 작을 소를 쓰고 이 한이라는 한자는 한로에서도 배웠다시피 차갑다, 춥다 이 뜻으로 쓰이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면 작은 추위라고 되어 있어요. 작다랑 그리고 차갑다. 얘가 있었지. 차갑다, 춥다. 이렇게 쓰이는 한자를 합해서 소한이라고 하고 혹한이 시작된다라고 해서 혹한은 강추위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매우 추운 날씨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양력 1월 5일경. 우리나라에서는 의미는 혹한이 시작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소한이 가장 추움. 그죠? 가장 춥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폼을 푼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부분 선생님이 물어봤었죠. 자, 그리고 풍속은 이제 겨울 풍속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김장, 입동보기, 팥죽 이렇게밖에 없어요. 농사철이 다 끝나고 이제 쉬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풍속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전에는 기우제, 기청제에서 농사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농사가 되기 위한 날씨 이런 게 좋아야 한다. 뭐 이런 걸 바라는 고사를 많이 지내고 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시기, 이 겨울과 관련된 시기에는 농사 추수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풍습은 많이 없고 김장, 팥죽 이런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이에요. 자, 대한은 소안에서의 작을 소가 있었으면 이제 대한은 클 대를 써서 이렇게 크다라는 뜻이랑 춥다, 차갑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합해져서 대한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바로 풀이 의미 시기 보면 풀이에서는 큰 추위라고 되어 있어요. 크다, 그리고 추위, 차갑다, 한 해서 대한이라고 하고 의미는 추위의 절정이지만 이건 중국 기준. 우리나라는 어느 절기가 더 춥다고요? 대한보다 소한이 더 춥다고요. 자, 그 다음 시기는 이제 아까 소한부터는 이제 1월이었는데요. 1월 20일경 해서 겨울의 끝을 알리는 대한이 이제 대한을 끝으로 24절기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다시 봄이 시작되면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봄을 알리는 절기들이 다가옵니다.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24절기에 대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4시간에 걸쳐서 계절별로 잘 살펴봤습니다. 왜 배우지?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알쓸신잡, 알고 보면 이제 쓸모 있는 그리고 오늘 좀 날씨 추운데 이 절기인가? 하고 선생님은 배우고 나서 좀 신기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팥죽 먹을 때도 항상 기억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소하게 기억하면서 똑똑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4절기 겨울을 끝으로 수업을 마쳤고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 절기를 다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동요로 외웠던 기억이 있어서인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배웠어요. 근데 이 노래로 배웠거든요. 한번 간주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노래 들어봤나요? 익숙하죠? 좀? 네, 선생님 이 노래로 배웠는데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1절만 선생님이 조금만 불러볼게요. 자꾸 뒤로. 자,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조금 틀렸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냥 배웠는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노래를, 가사를 만들어서 이 절기의 의미가 잘 녹아들어가게 가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 전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24절기가 각각 담고 있는 의미, 날씨, 그리고 풍속 같은 것들을 잘 복습해서 다음 주에 등교 수업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끝으로 겨울까지 마쳤고요. 다음에 학교에 올 때는 수행평가를 할 예정이니까 앞에서부터 배웠던 단어의 짜임, 그리고 24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잘 복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몸 건강 관리 잘하고, 또 독감 주사 맞는 친구들도 많아서
정말 아픈 곳 없도록 등교 시간에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준비를 잘 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 할 테니까 준비 잘 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